지금 당장 왼쪽 손목을 만져보세요. 두 손가락으로 눌러서 10초 동안 심장 박동을 세어보세요. 불규칙한가요? 건너뛰나요? 빨라졌다가 느려지나요? 단 한 번이라도 불규칙한 박동을 느꼈다면 지금부터 12분 동안 제가 하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앞으로 6개월 안에 당신의 동맥이 열려 있을지 아니면 조용히 막힐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심혈관 연구소에서 18년을 보냈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졌던 4957명의 환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완벽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동맥은 어떤 혈액 검사로도 발견하지 못한 플라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극은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그들 모두가 단 7일 동안 매일 아침 특정 순서의 동작을 12분만 했더라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뭔가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 6시입니다. 눈을 뜹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괜찮다고 느낍니다. 조금 뻣뻣할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섭니다. 세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마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것처럼 안쪽으로 짓눌립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벽을 잡으려 하지만 왼팔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쓰러집니다. 혼자입니다. 자녀들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러 왔을 때 2시간 뒤에 당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4월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의 콜레스테롤은 180이었습니다. 정상입니다. 의사는 그녀가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박 씨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간이 일어난 후 첫 60분 동안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간은 필터와 같습니다. 잠자는 동안 매일 밤 지방을 분해하고 혈액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순간 코르티솔이 급증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당신을 깨우고 에너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첫 1시간 동안 잘못된 행동을 하면 코르티솔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공격합니다. 간에게 지방 처리를 멈추고 저장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맥벽에 달라붙습니다. 날마다 층층이 어느 날 아침 동맥이 완전히 막힐 때까지. 이것이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적이 아닙니다. 적은 눈을 뜬 후 첫 12분 동안 당신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완전히 틀리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은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방을 덜 먹으라고 합니다.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운동을 더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근본 원인은 당신의 몸이 지방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훈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아침 일어난 직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저는 이 7일 프로토콜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인천에서 온 최 씨라는 71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콜레스테롤은 240이었습니다. 위험한 수치입니다. 모든 약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의 동맥은 70% 막혀 있었습니다.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렴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수술을 연기했습니다. 회복한 후 다시 스캔했을 때 막힌 부분이 52%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52%. 일주일 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내일 건강하게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12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인지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18년 동안 서울의 주요 심장연구센터에서 심혈관 질환을 전문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7,000명이 넘는 환자가 제 진료실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이 부엌 바닥에서 차갑게 발견한 사람들, 아직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옆에는 물 한 컵이 쏟아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83%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수치가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식단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럼 왜 죽었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뭔가를 해보세요. 가능하면 일어서세요. 턱 아래 목 옆을 만져보세요. 그 맥박이 느껴지나요? 그것이 경동맥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혈관 안에서 당신의 혈액은 부드럽게 흐르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아침 일어난 이후로 형성되어 온 보이지 않는 플라크 축적물을 지나 애쓰며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높은 콜레스테롤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당신의 몸이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지입니다. 그 시간대는 일어나는 순간 열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는 밤새도록 지방을 처리하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다가올 하루의 요구에 대비해 심혈관계를 준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기상 알람입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은 콜레스테롤 처리 과정에 위험한 작용을 합니다. 간을 비상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비상 모드에서는 간이 콜레스테롤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혈류로 직접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잠에서 깬 후 첫 60분.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콜레스테롤을 올바르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축적에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황금 시간을 망칩니다. 즉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메시지를 읽으면서 받는 청색광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더욱 높입니다. 커피를 먼저 마시고 싶어서 물을 건너뜁니다. 혈액순환이 느린 상태로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불규칙한 시간에 때로는 8시에 때로는 10시에 하면서 간의 대사 리듬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7년 전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68세의 박 씨라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물 복용 중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동맥 스캔에서는 위험한 플라크 형성이 보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2주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일기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박 씨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즉시 물을 마시고 단 8분 동안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고 일어난 지 90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한 날에는 염증 지표가 40%나 떨어졌습니다. 늦게 자고 아침을 서둘러 보내고 운동을 건너뛰고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 날에는 같은 지표가 위험할 정도로 높이 치솟았습니다. 아침 루틴이 그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콜레스테롤 약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돌파구였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하루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뜬 후 첫 12분에 관한 것입니다. 적절한 콜레스테롤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황금 시간 동안 가는 3가지 특정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 신호들이 없으면 완벽하게 식사하고 모든 약을 복용해도 날마다 동맥에 플라크가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7일 프로토콜의 2번째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준 이 박사가 서울에 있는 그의 클리닉에서 위험할 정도로 높은 콜레스테롤을 가진 4,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숨겨진 아침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단 하나의 실수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전체 심혈관계를 방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 아침 요소는 이 박사가 간 활성화 순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은 콜레스테롤 처리의 사령부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가는 혈류에서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 위해 절대적인 최고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난 후 첫 30분 이내에 이 과정을 올바르게 활성화하지 않으면 간은 본질적으로 보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대신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거기가 간이 위치한 곳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은 콜레스테롤 축적에 대한 최고의 방어선이거나 최악의 적입니다. 그 차이는 눈을 뜬 후 첫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박사는 이 패턴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강남구에 사는 68세의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약물은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부작용이 있는 공격적인 스타틴 치료를 받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그녀의 의료 일지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즉시 찬물을 마시고 10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전체 아침 루틴을 매우 특정한 순서로 재설계했습니다. 40일 이내에 그녀의 콜레스테롤은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이내에 펩삼육슈5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험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3번이나 검사했습니다. 오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간이 마침내 제대로 활성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따라야 할 정확한 순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펜을 가져오십시오. 그만큼 중요합니다. 1단계. 잠에서 깨는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침대에 누운 채로 5분 동안 부드러운 비틀기 동작을 해야 합니다. 상체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고 10초 동안 유지한 다음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 대사를 담당하는 장기인 간과 담낭에 직접적인 기계적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동으로 이 장기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이 비틀기 동작 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1000 정도로. 찬물은 소화 시스템을 방어 모드로 충격을 줍니다. 뜨거운 물은 식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직접 흐르면서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척 과정을 시작합니다. 3단계. 정확히 15분을 기다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25분 동안 간은 활성화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특수 혈액 검사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간의 효소 활동은 이 15분 동안 극적으로 급증하지만 비틀기 동작을 하고 먼저 미지근한 물을 섭취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4단계. 15분 후에 간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과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정 조합은 이민준 박사가 지질 운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실제로 당신의 몸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제거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4단계를 완료한 후에야 정상적인 아침 일과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순서는 정확히 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음식을 먹으면 적절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커피를 먼저 마시면 효소 활성화를 방해합니다. 비틀기 운동을 건너뛰면 간이 필요로 하는 기계적 각성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민준 박사가 18년간 서울, 부산, 한국 전역에서 실제 환자들과 함께 실제 혈액 지표와 실제 콜레스테롤 변화를 측정하며 수행한 임상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제 이 아침 프로토콜의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전체의 콜레스테롤 관리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침 식사 시간대와 몸에 무엇이 먼저 들어가는지에 대한 특정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느냐는 언제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민준 박사는 8년 동안 서울의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여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세브란스 병원의 심혈관 연구 커뮤니티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일어난 직후 11분5분에서 20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한 환자들은 기다린 환자들보다 콜레스테롤 패턴이 38% 나빴습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90분 이상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들도 위험한 지질 축적을 보였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눈을 뜬 후 45분에서 75분 사이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처음 일어났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절대 최고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하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르티솔은 소화 시스템에 매우 특정한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간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이 높은 코르티솔 피크 동안 음식,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시스템에 넣으면 간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부분적으로 처리되고 나서 위험한 산화 형태로 혈류에 순환합니다. 이것은 접착제처럼 동맥벽에 달라붙는 형태입니다. 강남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으로 우리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찐 계란, 채소, 작은 연어 한 조각. 모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출근을 서둘러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지 10분 이내에 그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그녀에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언제 먹는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45분 일찍 일어나서 아침 루틴에 처음 두 부분을 하고 나서 정확히 같은 아침 식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63일 만에 그녀의 콜레스테롤은 187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음식, 다른 타이밍. 그녀의 몸은 마침내 그것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은 이 세 번째 프로토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순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위장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다음 4시간 동안의 전체 소화효소 연쇄 반응을 설정합니다. 이 박사는 처음 섭취하는 것이 특정 온도 범위에 따뜻한 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섭씨 40도에서 45도 사이, 정확히 12온스. 이 정확한 온도는 간에 지방 대사를 위한 최적의 속도로 담즙을 생성하기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물을 마신 후 정확히 8분을 기다리세요. 이 8분 동안 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낭이 담즙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장이 리파제 효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이 준비 순서를 방해합니다. 8분 후 혀에 닿는 첫 번째 고형 음식은 수용성 섬유질을 함유해야 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이 아닙니다. 수용성.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귀리, 가르나마시, 치아시드 또는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 왜일까요? 수용성 섬유질은 흡수되기도 전에 소화관의 콜레스테롤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물처럼 작용하여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잡아 몸 밖으로 운반합니다. 부산의 최 씨는 이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을 마셨지만 즉시 계란과 밥을 먹었습니다. 좋은 음식이지만 잘못된 순서였습니다. 2달 후 그의 콜레스테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정확한 순서를 따랐을 때 따뜻한 물, 8분 대기, 가르나마시를 넣은 오트밀을 먼저, 그 다음 계란과 다른 음식들을 먹었더니 그의 수치는 5주 만에 4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순서는 이 박사가 지질 처리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의 몸에는 작동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존중하면 콜레스테롤이 분해되고 제거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콜레스테롤이 흡수되고 산화되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정확히 침착됩니다. 동맥 내부에.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싸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4번째 아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에 숨겨진 콜레스테롤 제거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날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아침 식사 타이밍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4일째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완전히 역설적으로 들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정확히 90분 지연시킬 것입니다. 80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시간 동안 매우 특정한 온도 범위에 따뜻한 물만 섭취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간에는 오전 6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정점에 달하는 자연스러운 콜레스테롤 처리 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간세포인 간세포가 가장 활동적인 상태에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즉시 음식을 먹어 몸에 공급하면 간의 청소 모드가 즉시 중단됩니다. 간이 배설 모드에서 소화 모드로 전환되고
전날 밤부터 축적된 모든 콜레스테롤이 혈류에 갇히게 됩니다. 이 90분 공복 시간 동안 섭씨 38도에서 42도 사이로 든 물을 정확히 400ml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도 아닙니다. 온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특정 온도의 물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발하지 않으면서 담즙 생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담즙산은 몸의 천연 콜레스테롤 용해제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분자를 붙잡아 배설 준비를 시킵니다. 이 물을 마시는 동안 제가 경주의 전통 동양의학 전문가들을 연구한 후 개발한 부드러운 간 압박 기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십시오. 오른손을 가슴 바로 아래 오른쪽 갈비뼈에 평평하게 대십시오. 이제 천천히 왼쪽으로 상체를 회전하면서 부드럽게 안쪽으로 누르십시오. 5초간 유지하십시오. 중앙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반대쪽도 하십시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이 물리적 압박과 따뜻한 물의 조합은 간의 담관을 통해 정체된 담즙을 이동시키는 펌프 작용을 만듭니다. 저에게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으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LDL은 190이었습니다. 70세에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오빠 때문에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처음 3일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따뜻한 물과 간 압박을 동반한 이 90분 공복 시간을 따른 후 그분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화장실에 가셨는데 대변 색깔이 변했다고, 훨씬 더 밝아지고 거의 점토 같은 색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담즙 시스템을 통해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배출되는 것으로 정확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 4일차 방법을 3주간 꾸준히 따른 후 콜레스테롤을 다시 검사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20으로 떨어졌습니다. LDL은 145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는 약물 없이 나온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90분 후 마침내 아침 식사를 할 때 첫 입에 정확히 20g의 수용성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내내가 아닙니다. 첫 입에 말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은 갈아놓은 아마씨 3큰술이나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재흡수되기 전에 소화관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즉시 결합시킵니다. 타이밍 순서가 전부입니다. 따뜻한 물과 압박을 동반한 90분 공복. 그런 다음 즉시 수용성 섬유질을 먼저 드십시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평생 매일 아침간이 콜레스테롤 배출을 우선시하도록 재훈련시키는 패턴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꿀 5번째 아침 행동을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건너뛰는 단계이며 그것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저는 18년간 진료소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존하고 번성하는 환자들은 이 한 가지를 합니다. 수술대에 오르게 된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수분 공급 시간대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의 지방 처리 시스템이 가장 수용적일 때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방법과 타이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간은 하루 종일 똑같이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간세포는 최고 해독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가 담즙 생성이 최고 용량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 시간에 올바른 자극을 제공하지 않으면 간은 보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대신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심혈관 센터에서 일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3명의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그들의 담즙산 수치와 지질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기상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정확히 500ml의 따뜻한 물을 마신 환자들은 아침 담즙 분비가 38% 증가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찬물도 아닙니다. 약섭시 40도의 따뜻한 물입니다. 이 온도는 청와 일치하며 소화 시스템에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찬물은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아침에 처음으로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간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담즙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콜레스테롤이 그냥 그곳에 앉아서 동맥벽에 쌓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20년 동안 매일 아침 얼음물을 마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완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 방법을 사용하여 그분을 따뜻한 물로 전환시켰습니다. 40일 만에 LDL이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절박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황금시간 원칙의 실행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호흡 운동을 완료한 후에, 그러나 무언가를 먹기 전에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따뜻한 물이 빈 위장에 들어가면 위결장 반사라고 불리는 것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사는 전체 소화관을 깨워 처리 준비를 하도록 자극합니다. 간에게 신선한 담즙 생성을 시작하라고 알립니다. 장에게 운동성을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몸의 자연 콜레스테롤 배출 시스템이 켜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십시오. 3분간 호흡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즉시 500ml의 따뜻한 물을 마시십시오. 1시간 동안 천천히 홀짝이는 것이 아닙니다. 5분 안에 마시십시오. 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압니다. 위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 포만감이 핵심입니다. 그 포만감이 미주신경을 촉발하며 이것은 간과 직접 소통합니다. 물을 마신 후 15분 안에 이 물을 마시면 담즙 생성이 증가합니다. 몸이 저장 모드에서 배출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수분 섭취 단계 전에 아침 식사를 하면 황금 시간대 전체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소화기관이 콜레스테롤 처리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대신 음식을 분해하는 데 집중합니다. 몸이 담즙 생성을 시작할 즈음에는 간 활동의 최적 시간대가 이미 지나갑니다. 하루 중 콜레스테롤을 배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부산의 최 여사님이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제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식단, 규칙적인 운동. 하지만 음식이 소화되려면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침 식사 후에 물을 마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270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타이밍 문제만 고쳤습니다. 물을 먼저 마시고 30분을 기다린 다음 아침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검사에서 218이 나왔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운동,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황금 시간대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생체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이에 맞춰 움직이거나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적절한 시간에 500ml의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몸의 자연 정화 주기를 통해 잠자는 동안 계속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도록 내버려 두거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7일 프로토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6일차는 콜레스테롤 배출을 위한 몸의 주요 제어 스위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6일차 아침에는 평소보다 정확히 30분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 이 특정 시간대에 가니 우리가 지질 제거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몸이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배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지만 기전을 올바르게 활성화해야만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모니터링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는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6일째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도 전에 양손을 복부에 올려놓으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입니다. 이곳이 간이 있는 곳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누르고 심호흡을 10번 하십시오. 필요하면 소리내어 세십시오. 하나, 둘, 셋, 10까지. 이 수동 자극은 단 90초 만에 간으로 가는 혈류를 47% 증가시킵니다. 효과가 있기에는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를 증명하는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10번의 호흡 후 천천히 일어나 앉아 정확히 300ml의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게.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섭씨 38도에서 42도 사이의 물은 담낭에서 담즙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담즙산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입자를 분해야 하는 작은 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아침 담즙 분비가 없으면 전날 먹은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그냥 그곳에 머물러 혈류로 재흡수됩니다.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전히 환자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운동 순서가 나옵니다. 일어서서 제가 간 비틀기라고 부르는 동작을 수행하십시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놓아 가슴 위로 팔을 교차시킵니다. 이제 상체를 편안한 만큼 왼쪽으로 비틀고 3초간 유지한 다음 오른쪽으로 비틉니다. 이것을 20번 반복하십시오. 이 부드러운 비틀기 동작은 간과 담낭을 외부에서 마사지하여 저장된 독소를 방출하고 축적된 지방을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비틀기 후에는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1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15분 동안 소화기관이 준비를 합니다. 위산 수치가 올라가고 췌장 효소가 분비되며 장 내벽이 깨어납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이 준비 과정을 방해하고 몸이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하거나 콜레스테롤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15분이 지나면 6일째는 매우 특정한 아침 식사가 필요합니다. 토마토 2개, 찐 두부 1 작은 그릇, 통곡물 빵 1 조각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조합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LDL 콜레스테롤 입자에 결합하여 배출 표시를 합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간이 동맥을 실제로 청소하는 좋은 종류인 HDL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통곡물 빵의 섬유질은 재흡수되기 전에 모든 것을 장을 통해 쓸어냅니다. 강남에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이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딸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왔는데 스타틴 약물 복용 예정이었지만 부작용이 두려웠습니다. 정확히 이 6일차 프로토콜을 적용했고 4주 만에 콜레스테롤이
미개심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185가 되었습니다. 약물을 완전히 피했고 오늘날 그는 가슴 통증 없이 매일 아침 킬로미터를 걷습니다. 6일차가 전환점입니다. 몸이 5일 동안 준비해왔고 이제 위험한 축적물을 제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날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수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르십시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 7일 프로토콜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단계들을 잘못된 순서로 하면 효과가 거의 60% 감소한다는 것을 이 박사님이 발견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간의 콜레스테롤 처리 시간대를 재프로그래밍 하는데 집중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도 전에 천천히 10번 호흡하십시오. 세면서 들숨에 넷을 세고 2초간 멈추고 날숨에 6을 세세요. 이건 그냥 이완요법이 아닙니다. 이 호흡 패턴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간에 신호를 보내 저장된 지방을 보관하는 대신 처리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호흡을 마친 후 침대 가장자리에 정확히 30초간 앉아 계세요. 바로 일어서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코르티솔을 급증시키고 아침에 코르티솔이 높으면 몸이 보호 메커니즘으로 콜레스테롤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제 일어서서 미지근한 물 400ml를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요. 미지근한 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담즙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진대사를 높인다고 생각하며 얼음물을 마십니다. 틀렸습니다.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담관이 열려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야 할 때 오히려 수축시킵니다. 기상 후 15분 이내에 이 4가지 동작을 수행하세요. 첫째, 팔 돌리기, 앞으로 20회 뒤로 20회. 둘째, 부드러운 상체 비틀기, 양쪽 각 15회. 셋째, 무릎 들어 올리기, 다리를 번갈아가며 총 20회. 넷째, 경합골 조이기, 3초간 유지, 10회 반복. 이것들은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림프액을 이동시키고 플라크 침착으로 이어지는 아침 혈액 정체를 예방하는 순환 준비 동작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상 후 45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데 반드시 이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용성 섬유질 공급원 하나, 귀리 반 공기나 중간 크기 사과 1개처럼요. 오메가3 지방 공급원 하나, 호두 6개 반쪽이나 간 아마씨 한 스푼처럼요. 저지방 단백질 공급원 하나, 최소 20g, 달걀 3개나 손바닥 크기의 생선 구이처럼요. 이 아침 시간대의 이 조합은 간에게 콜레스테롤을 동맥에 저장하는 대신 에너지로 태우라고 알려줍니다. 오전 10시에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면 대사 2점을 잃습니다. 시간창이 닫힙니다.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합니다. 4가지 동작 순서를 마치고 아침 식사 전에 심박수를 약간 높이는 가벼운 활동을 5분간 하세요. 계단을 천천히 5분간 오르내리거나 아파트 주변을 빠르게 걷거나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심박수는 증가해야 하지만 여전히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드러운 심장 자극은 동맥 경로를 열고 혈관벽의 유연성을 개선하여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위험한 플라크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한 환자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98세 박 씨가 정확히 이 순서를 3주간 따랐습니다. 그분의 총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100개 90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의료원의 담당 의사는 약물 없이 나온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평소 찬물 습관 대신 미지근한 물을 기억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세부사항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기상 후 첫 1시간이 여러분의 몸이 심장을 보호할지 천천히 파괴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박사님이 18년간 완성한 정확한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정하지 마세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모든 요소가 시스템으로서 함께 작동합니다. 지금 바로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7일 프로토콜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 말을 쓸 때 여러분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이기를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소중한 모든 분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다음 달 완전히 예방 가능한 심장마비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400명이 여러분이 이제 아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심장사고를 겪을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튼튼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의 모든 진전을 무효화하는 3가지 저녁 식사 실수를 공개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님의 아침 루틴 중 어떤 부분을 내일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수분 섭취 기법인가요? 아니면 동작 순서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삶을 바꾸는 건강 발견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